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죠. 그럼 일단은 얘를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뭐?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0이 되는 x의 값 찾아주면요. xr이 1 집어넣어주면은 0이 나오겠죠. 예, 조리제법 갑니다. 개수들만 적어주면은 1, 1, 2k, 2k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니은자 하나 꺼주시고요. 1 들어왔을 때 0이 됐으니까 1로 조리제법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거 내려오시고요. 곱해서 1 더해서 0 곱해서 0이 되고요. 더해서 2k 곱해서 2k 더해서 0이 나오는 거 확인되죠. 여기서는 반드시 0이 나오라 그랬고요. 식으로 표현해주면은 x-1 상수 1차 2차의 개수가 되겠죠. x제곱 x의 개수는 0이니까 쓸 필요가 없습니다. 플러스 2k 이꼴 제로가 될 거예요. 그럼 곱해서 0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얘가 0이 되는 x의 값 1이 되고요. 또는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x제곱 플러스 2k가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요. 한 개의 실근, 여기 실근 가졌죠? 그러면은 두 개의 허근은 여기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두 개의 허근을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결국 여기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그때의 k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판별식 d b제곱 b의 b 0이죠. x의 개수가 0이니까요. 그죠? b제곱 0제곱 0 마이너스 4ac가 되기 때문에 8k가 될 겁니다. 요게 판별 d가 0보다 작아지면 되는 거죠. 양변을 마이너스 8로 이렇게 나눠줄게요.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요거는 약분이 되고 k는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동의 방향 바뀌어야 됩니다. 분자가 0이면은 마이너스 8분의 0인데 분자가 0이면은 분수의 값은 0이 되겠죠. 요렇게 나옵니다. 그죠? k가 0보다 크면은 얘는 허근을 가진다라는 얘기죠. 이때 우리가 구하는 거는 정수 k의 최소값입니다. k의 최소값은 얼마예요? 정수 k 최소값은 1이 되겠죠. 예, 정답은 1이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죠. 안 헷갈리죠? 아니면은 헷갈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돼요. k축이라 두시고요. k가 0, 1,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가 있다면은 k가 0보다 커져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 범위에서 정수의 최소값은 1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답은 1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777번입니다. 이 문제 하기 전에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에 대해서 잠깐 보고 갈게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입니다. 실근의 부호. 여러분들 책에 있어요. 이것도.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인데 만약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 물론 a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2차 방정식이니까 얘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잡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묻는 게 첫 번째 두근이 모두 양수라고 묻습니다. 두근이 모두 양수일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만 좀 기억해 놓으세요.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는 몇 개를 따지는지만 기억해 놓으세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는 3개를 따집니다. 판별식 D,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요거 3개는 따진다고 요거는 좀 기억합시다. 요건 하나 외웁시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는 몇 개 따져요? 3개 따져요. 판별식 D,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요렇게 3개를 따져요. 그러면은 두근이 모두 양수일 때 몇 개 따진다고요? 판별식 D,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이렇게 3가지는 따진다는 거는 외웁시다. 부동호 방향은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풀어주시면 돼요. 해주면 돼. 그럼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이 모두 양수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허수에서 대수 비교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양음이 존재 안 해요. 허수에서는요. 그래서 두근이 모두 양수라면은 실근에서 따져줘야 돼. 그래서 판별D는 0보다 크나 같아져야 돼요. 동의하시죠? 허근은 대수 비교가 안 된다니까 양음 자체가 존재를 안 해요. 그리고 두근이 모두 양수라면은 양수 더해주니까 당연히 양수일 될 거 아닙니까? 양수 곱해주면 얘는 양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3가지만 따진다는 것만 외워주시고 부동호 방향은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두근이 모두 음수일 때 얘도 실근에서 따져줘야 되니까 판별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되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이렇게 3가지를 따집니다. 두근이 모두 음수라면요. 음수 더해주면요. 음수가 되겠죠. 음수 곱해주면 얘는 양수가 되겠죠. 부동호 방향은 쉽죠.
세 번째,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몇 가지 따져요? 세 가지 따져요. 판별식 D,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이렇게 세 가지를 따집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판별 D는 우리가 B제곱 마이너스 4AC였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릅니다. 여기서 알파 베타 한번 해볼게요. 알파 베타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그냥 예분의 A였던 거죠. A분의 C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대. 얘 두 개 다르대. 그러면 다른 것끼리 곱해주고 얘는 음수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음수다라는 얘기예요. A분의 C도 음수야. 그 말은 A와 C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얘가 양이면 얘가 음이 돼야지 음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또는 얘가 음이 되면 얘가 양이 돼야지 음수가 나올 거죠. 부호가 서로 다릅니다. A와 C는. 얘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얘도 음수가 되겠죠. 부호가 다른 것끼리 곱해줬으니까. 그럼 얘가 음수고 마이너스 4인 음수와 곱해주니까 얘는 양수가 나와요. 그다 B제곱하고 더해주면은 얘는 무조건 양수일 거다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거죠, 이게. 실근에서 따져버렸죠. 그러니까 굳이 얘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해도 되는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실근이니까.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은 무조건 판별되는 0보다 큰 실근에서 따져버리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해도 돼요. 근데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판별식 D 안 따집니다.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 한 근이 만약에 마이너스 4고요. 다른 한 근이 4라고 해보세요. 그 두 개 더 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는데 음수 나오죠. 요번에 한 근이 4고 다른 한 근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보고 걔를 두 근을 한번 합해볼게요. 그럼 얘는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양수 나오죠.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어쩔 때는 양수가 나오고 어쩔 때는 음수가 나와요. 그럼 얘는 못 따져요. 그래서 안 따져요. 어떨 때는 양수 나오고 어떨 때는 음수 나오니까 얘가 무조건 양이다 얘 또는 무조건 음이다 라고 얘기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파 베타만 따집니다.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알파 베타는요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곱해주면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요 알파 베타만 따져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절대값이 있는 건데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할게요. 세 개. 꼭 여러분들이 요 부동호 방향 생각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2차 방 실근의 부호 두 근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그 알파 베타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그럼 2차 방정 실근의 부호 문제네. 판별 세 개 따져야 되네. 판별식 D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따지네. 그러면은 두 근이 모두 양수네. 실근에서 따져야 되니까 판별되는 0보다 크 나왔고 두 근이 모두 양수끼리 더해주니까 양수가 되고 양수끼리 곱해주니까 양수가 되겠네. 이런 느낌이죠. 두 근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음수네. 몇 개 따지나? 3개 따져. 판별 D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실근에서 따져야 되네. 판별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되고 두 근이 모두 음수네. 음수 더해주니까 음수가 되고 음수 곱해주니까 얘는 양수가 되겠네.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3개 따집니다. 판별 D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판별 D는 어차피 실근을 가지네. 따질 필요가 없네. 얘는 못 따지네. 어떨 때 양이 나오고 어떨 때 음이 나오고 그래서 알파 베타만 따집니다.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른 것끼리 곱해주면은 얘는 음수가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반드시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세요. 내신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717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고 그 근들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될 때 실수 K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인수분해에서 실근을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xr을 1 집어넣어주면 제로 나옵니다. 지금 딱 봐도요. 예, 이거 사라질 거고요. 이게 플러스 5 마이너스 5니까 예, 0이 됩니다. 그러면은 조리제법 합시다. 개수 적을게요. 1 개수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개수가 k 플러스 4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k가 되겠죠. 그리고 니은자 하나 꺼주시고요. 1 들어갔을 때 0이 됐으니까 1로 조리제법 가시고 첫 번째 거 내려오시고 곱해서 1 더해서 마이너스 4 곱해서 마이너스 4 더해서 k가 되고요. 곱해서 k가 되고 더해서 5 0 나오니까 제대로 한 거 맞죠? 그러면은 x-1이 되고요. 상수 1차 2차의 개수가 되기 때문에 실용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이꼴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곱해서 0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가 얼마 나와요? 1.
또는 얘가 0이 돼야 되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이꼴 제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서로 다른 세 실근 여기서 나오는 x의 값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된대. 그럼 얘는 어차피 뭐 이런 실근 맞고 양수도 맞죠. 그리고 변의 길이는 양수가 돼야 되죠. 그 말은 자 여기서 잘 생각해봐.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될 거야. 맞지? 여기서 나오는 x, 요거는 하나 일단은 1이라는 건 나와버렸고, 그죠?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나왔고, 여기서 나오는 두 개의 x의 값이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삼각형의 변의 길이는 양수가 돼야 되잖아. 맞죠? 삼각형의 변의 길이는 양수가 돼야 되잖아. 이거는 뭐 어차피 이런 양수 맞고요. 그 얘기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이꼴 제로의 2차 방정식의 근이 두 개 나올 건데 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 알파 베타는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얘 두 개는 뭐다? 양수가 되는 거죠.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이고야,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문제죠.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된다라는 얘기 그잖아요. 제가 앞에서 얘기 다 드렸죠. 그럼 몇 개 따져요? 3개 따져요. 첫 번째 판별식 D,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세 번째 알파 베타를 따집니다. 이해되시죠?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실근에서 따져야 되는데요. 판별 D가 0보다 크 나왔다 이러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은 봐라, 서로 다른 세 실근이잖아. 그죠? 여기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또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같은 거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판별 D는 0보다 크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판별 D는 0보다 크져야 되죠? 그리고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얘도 양수가 되고,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곱하면 양수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이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판별 D가 0보다 크져야 되니까 4분의 D로 갈게요. B'은 마이너스 2고 제곱해주니까 4. B' 제곱 마이너스 H니까 K가 됩니다. 얘가 0보다 크져야 되고 이 항을 시켜주면 K가 작아져야 돼요. 4보다. 요런 범위 하나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4가 돼요. K가 0보다 큰 거 맞죠? 요 조건을 만족하는 K는 모든 실수가 되겠죠. 굳이 따지자면은. 그리고 마지막에 알파 베타는 그냥 2분의 1이니까 K가 돼요. K가 0보다 크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K는 결국 0보다 크져야 되고요. 4보다 작아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여기까지 좋아, 일단은. 그러면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이니까 여기다 x, 얘는 1을 가지면 안 돼, 그지?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어 보세요. 1 집어넣어 주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k 이꼴 제로가 되겠죠. k가 얼마 나옵니까? 3이죠. k 값에 3이 들어가주면 얘는 1을 가져버리니까 1이라는 근이 중복이 돼버려요. 그죠?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요 범위에서 3을 또 빼줘야 돼. 요 범위에서 3을 빼는 방법은요.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0, 4가 돼 있고요. 요렇게. 요가 K축이죠. 여기서 3을 빼줘야 된다는 얘기죠. 얘를 제외하고 여기와 여기 범위가 돼요. 그래서 K 범위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또는 K 값은 4보다 크져야 된다. 요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요게 K의 가장 정확한 범위가 됩니다. 무슨 말? 잠깐만요. 지금 제가 잘못했죠? K가 오케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이 범위니까 K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아져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K 범위가 돼요. 이게 K의 범위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제 오른쪽으로 오셔서 이쪽으로 오셔서 또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봐봐. 요 2차 방정 우리는 K 갖고 하는 거거든. K 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고 K 갖고 하는 거예요. 뭐 있냐면은 직각삼각형 조건이 하나 더 있잖아요. 이거 직각삼각형 조건이 하나 더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K 구할 거야. K 값을. 좋아요. 그럼 여기서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2차 방정식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4가 되겠죠. 그리고 알파 베타의 값은요 그냥 2분의 1이니까 K가 됩니다. 요까지 동의하시죠?
요런 식이 성립합니다. 그죠? 예, 꼭 기억해 놓으시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범위를 나눠줘야 돼. 일단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잡았냐면은 여기 1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나머지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가 되는데 걔를 알파 베타로 잡았잖아. 그러니까 1 알파 베타가 바로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세 변의 길이가 1 알파 베타 이렇게 잡힌다면은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빗변의 길이가 1이 될 때, 빗변의 길이가 1이 될 때, 그리고 나머지가 알파 베타가 될 때, 이렇게 하나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1이 빗변이 안 될 때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1이 빗변이 안 되고 뭐 알파, 뭐 베타가 오셔도 상관이 없고요. 예, 1이 빗변이 안 될 때, 뭐 이런 형태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나눠서 생각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뭐 이거 두 개 뭐 자리 바꿔도 상관이 없고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그랬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K값 구해주시면 되지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성립하는 식이 요거 있었죠? 요거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K를 구해야 되니까 식변환을 이용하자. 식변환, 얘와 얘식을 만족하는 K가 구할 건데 식변환을 이용할게요. 그러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요.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해주면 같은 식 맞죠?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요 값은 여기에서 1이라 그랬고요. 요 값은 4인데 제곱의 줄이 16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K가 될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K 넘어가면은 플러스 2K가 되고 얘가 넘어가 주니까 15가 되고 양변을 2로 나눠주시면요. 약분해서 K값은 2분의 15가 돼요. 이해되죠? 그럼 얘는 7.5죠. 7.5는 요 범위 안에 들어가요? 7.5는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답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겠죠? 이제 요게 답이 되겠네, 그러면은. 그럼 빗변이 알파라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알파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습니다. 베타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나온 요식과 요식을 만족하는 K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요거 우리 앞에서 배웠죠. 1차, 2차 연립은 자 1차를 한 문자로 바꾼 다음에 2차에 대입해 주면 돼요. 알파를 넘길까요? 뭐 어떤 걸 넘기셔도 상관이 없고요. 알파를 넘겨주면은 베타는 넘어가니까요. 4-알파가 될 겁니다. 예, 동의하시죠?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은 알파 제곱은 집어넣어서 제곱이죠. 4-알파의 제곱이니까 바로 전개해 주면은 16-8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양변에 알파 제곱 지우시고요. 마이너스 8알파 좌변으로 이항시켜주면은 플러스 8알파는 요거 두 개 계산해 주니까 17이 되고 양변을 8로 나눠주면은 약분되고 알파의 값은 8분의 17이 될 겁니다. 그죠? 얘를 갖다가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은 베타 값 나오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베타 값은 4락하는 거는 8분의 8, 4, 32 맞습니까? 8, 8, 8, 4, 32니까 4 맞아요, 이게. 마이너스 알파 자리에 얘를 집어넣어주면 8분의 17이 되고요. 그러면 요거 계산해 주니까 32에서 17 빼주니까 15가 나오죠. 베타의 값은 8분의 15가 될 겁니다. 요게 베타 값이고 요게 알파의 값이 되는 거죠. 조금만 내릴게요. 구하는 거는 우리가 K 갖고 하는 거예요. K 값은 알파 8분의 7에다가 K 값은 알파 베타니까 8분의 17 곱하기 베타의 값이 8분의 15. 그러면은 64분의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해주면 되니까 17 곱하기 15는 5, 7이 35, 3 올라가고 5, 1은 5, 3 더해주니까 85, 1 곱하기 17이니까 17. 그러면은 255가 나옵니까? 예, 맞네요. 255.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K값은 255가 답이 되겠네요. 64가 255 안에 몇 번 들어가요? 6, 38, 6, 4, 24. 4번은 더 많고요. 3번은 많네. 한 3점 얼마 정도 나오겠네요. 3점 얼마 정도 나오니까 요 사이 범위에 들어가는 거 맞아요. 그죠? 요 범위에 들어가니까 얘는 답이 됩니다.
최종적인 답은요. 그래서 64분의 255가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좀 길었죠? 네, 가장 정확하게 푼 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718번입니다.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요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요 마이너스 a분의 a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동의하시죠?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요 두 건의 곱의 합은 그냥 a분의 n이었으니까 1이 되겠죠. 그리고 세 건의 곱 알파 베타 감마는요 다시 마이너스를 붙여서 a분의 n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이렇게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거는 요 값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제가 세 건의 합이 주어지고 두 건의 합을 묻는 문제, 세 건의 합이 주어지고 두 건의 합과 관계되는 것을 묻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세 건의 합을 이용해서 두 건의 합을 변형시켜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쌤, 뭔 말입니까? 자, 끝까지 보세요. 넘어가 보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얘 넘어가 주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 먼저 적을까요?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누구와 같다고?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2하고 같아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요거를 대체할 거야. 누구로?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2로요. 왜? 같은 거니까. 이해되시죠? 요번에 베타 플러스 감마. 자, 요번에 베타 플러스 감마 남겨놓고 알파가 넘어가 주면은 베타 플러스 감마는 누가 같냐면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하고 같아지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리고 요번에 감마 플러스 알파. 감마하고 알파만 남겨놓고요. 얘와 얘를 남겨놓고 얘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감마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와 같아집니다.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 이렇게 같아진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결국 우리가 구하는 요 값은 요 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백날 전개해봐야 답 안 나옵니다. 네, 해봤어요. 안 나와요. 제가 해봤어요. 그럼 요거를 마이너스로 끌어낼게. 마이너스 끌어내주면요.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2가 되죠. 예쁘게 좀 정리할게요. 요거를 먼저 마이너스 2로 끌어낼게. 마이너스에 알파 플러스 2가 되겠죠. 요거에서 마이너스 끌어내주면요. 그럼 또 플러스가 되겠죠. 베타 플러스 2가 되겠죠. 요까지 했어요. 얘도 마이너스 끌어낼게요. 그럼 또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얘가 감마 마이너스 2가 아니고 플러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끌어냈으니까 부호 바뀌어야 되죠. 결국 우리는 요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마이너스 앞으로 빼낼게요. 이거 공식이죠. 이 공식이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좀 그거 하면은 2 플러스 알파, 2 플러스 베타, 2 플러스 감마 이래 써도 상관이 없죠. 예,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으로 자리 바꿔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얘가 공식이죠. 마이너스는 꼭 갈로치고 끌어내시고요. 그럼 얘는 2의 세제곱 플러스면은 다시 이거 플러스면 다 플러스로 가면 되잖아. 그지? 한 개씩의 합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2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두 개씩 곱의 합이에요.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곱하기 2 플러스 그 다음에 세근의 곱이니까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여기가 여러분들 2 마이너스 알파, 2 마이너스 베타, 2 마이너스 감마가 되어 있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번갈아 가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플러스니까 다 플러스로 가시면 되고요. 이 문제는. 좋습니다. 이제 뭐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2 세제곱 해주니까 8이 되고요. 요 값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에다가 요거 4죠?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8. 와우, 이거 0돼버리네요. 요 값이 여기서 1이죠. 1 곱하기 2니까 플러스 2가 되고요. 알파, 베타, 감마의 값이 마이너스 4입니다. 요게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요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0 돼버렸고 요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 그런데 앞에 또 마이너스 있으니까 답은요. 플러스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찾아주니까 몇 번? 5번 체크하시면은 718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719번입니다. 요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얘 값을 구하래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요. 마이너스 a분의 a니까 마이너스 a가 되고요.
두근의 곱배합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요 이거 마이너스 붙여서 예분의 였고 두근의 곱배합은 그냥 예분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리고 세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는요 다시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마이너스 1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해되죠? 요 공식으로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얘가 성립할 때 우리 A가 거예요. 그럼 요거 통분해 볼까?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알파 베타 감마가 됐다는 거는 분모에 감마가 더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감마 더 곱하시고요. 플러스 얘가 됐다는 거는 알파 더 곱했으니까 분자 알파 더 곱해주시고요. 얘가 됐다는 거는 분모에 베타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베타를 더 곱해주시면 되겠죠. 얘가 3분의 2다라는 얘기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은요 마이너스 a죠. 뭐 이건 필요가 없었네요. 마이너스 a는 3분의 2가 되고 분모 분자 마이너스 플러스로 만들어주면은 3분의 a는 3분의 2가 되겠죠. 우리는 a가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a가 얼마입니까? 2로 마무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왜? 분모 같으니까 분자끼리 같아지면 되니까요. 그죠? a가 2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720번 문제입니다.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자 요렇게 잡았을 때 요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일정한 규칙성이 있어요. 요 문제는 알파 마이너스 3을 갖다가 제가 알파 프라임이라고 잡아버릴게요. 베타 마이너스 3을 갖다가 베타 프라임이라고 치환을 해버리는 거죠. 예, 치환하는 겁니다. 이거 베타 프라임 감마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감마 프라임이라고 잡아줄게요. 치환을 했는 거예요. 치환. 이게 일정한 규칙성이 있는데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자. 알파 마이너스 3을 알파 프라임이라고 잡았잖아요.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1을 베타 프라임이라고 잡아줬고요. 그리고 감마 플러스 1을 감마 프라임이라고 잡았어요. 그럼 우리가 알파 마이너스 1을 하려고 하면은 양변에 2씩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알파 마이너스 1은 여기다 2 더해주니까 알파 프라임 플러스 2가 될 거라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는 누구와 같다는 얘기예요. 알파 프라임 2와 같다는 얘기죠, 지금. 그럼 베타 플러스 1 만들어주려고 하니까 양변에다가 2씩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2 더해주면은 얘는 베타 플러스 1이 되고, 베타 프라임, 얘도 2를 더해주니까 프라임 2가 되겠죠. 그럼 얘는 누구와 같아요? 베타 프라임 플러스 2와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는요, 양변에 또 2씩 더 합시다.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2 더해주니까 3은, 여기다 2 더해주니까, 알파가 아니고 감마죠. 감마 플러스 3은 여기다가 2 더해주니까 감마 프라임 플러스 2가 되겠죠. 발음이 꼬인다, 그죠? 얘가 누구와 같다고요? 그럼 얘는 감마 플러스 프라임 플러스 2와 같은 거죠. 이렇게 한 일정한 규칙성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요. 결국 우리가 구하라는 이 값은요, 얘 두 개, 얘를 써주면, 얘 대신 얘를 써주면은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으로 2 플러스 알파 프라임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얘는요, 얘와 같으니까 2 먼저 써볼게요. 2 플러스 베타 프라임이라고 적어도 상관이 없고요. 얘는 얘와 같으니까 얘도 2 플러스 감마 프라임 이래서 적어도 상관이 없죠. 결국 우리가 구하라는 값은 요 값을 구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얘는 공식이죠. 얘는 공식에서 2의 세제곱 플러스 한 개씩의 합입니다.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감마 프라임은 합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합이니까 다 플러스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개씩의 곱의 합이에요. 따라 프라임 발음하기 왜 이렇게 힘드냐.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플러스 베타 프라임, 알파 프라임 플러스 알파 프라임, 감마 프라임, 알파 프라임 합 거기다 곱하기 2 플러스 세 근의 곱이니까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감마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죠. 와우. 결국 우리가 구하는 이 값은요, 이 값과 같고 이 값은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얘와 얘만 구하시면 끝이 나요. 이 3차 방정식 세 근을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감마 프라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알파 프라임 플러스 베타 프라임 플러스 감마 프라임은요,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리고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플러스 베타 프라임, 알파 프라임 플러스 감마 프라임, 감마 프라임, 알파 프라임. 미치겠다. 그냥 2분의 2니까 마이너스 5죠.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감마 프라임은요, 다시 마이너스 붙으니까 얘가 1 되죠. 예. 됐습니다. 이제 2세제곱해주가 8이 되고요. 요 값이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에다 4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12가 될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3이니까요. 그리고 요 값이 여기 있죠. 마이너스 5입니다. 마이너스 5에다 2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리고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감마 프라임은 1이죠. 플러스 1. 요게 10이고요.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주면요. 마이너스 4. 이렇게 계산해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네, 바로 계산합시다. 이렇게 계산해주니까요. 마이너스 4. 얘하고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4. 플러스 1. 마이너스 14. 와우, 답 있다. 와우. 몇 번이에요? 3번 체크하시면은 720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721번입니다. 요 3차 방정식 세근의 b가 1대 2대 4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럼 세근을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죠. 알파, 2알파, 4알파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이렇게. 그럼 b가 알파로 나눠주면은 b는 1대 2대 4라는 b를 가질 겁니다. 세근을 알파, 2알파, 4알파로 잡아주라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근각계수와의 관계죠. 세근의 합이 7알파가 됩니다.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붙여서 예분의 a니까요. 플러스 14가 됩니다. 와우. 여기서 알파가 바로 나오네요. 예, 2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어 보세요. 2 집어넣어주면은 세근이 어떻게 나와요? 2, 4 여기다 2 집어넣어주니까 8. 이게 바로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이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좋아요. 우리는 a와 b를 구한 다음에 합해주면 돼. 두 번의 곱해야 이렇게 곱해주니까 8, 이렇게 곱해주니까요. 4, 8에 32 플러스 1에 곱해주니까요. 16. 두 번의 곱해합은요. 그냥 예분의 a니까 a가 될 겁니다. 와우, a가 나왔다. 이렇게 계산해주니까 40, 거기다 16 더해주니까 56이 되겠네요. a값. 요번에 세근의 곱 구할게요. 세근 이렇게 곱해주면은 8, 8이 64가 됩니다.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를 다시 붙여서 예분의 예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래서 b의 값은 마이너스 64가 들어가야지 같아지겠죠. 구하는 거는 a와 b의 합이니까 a 플러스 b는요. 얘와 얘를 합해주면은 마이너스 8 나옵니까? 여기다 8 더해보세요. 64 나오죠? 예, 맞네요. 마이너스 쪽이 크니까 마이너스 붙이시고요. 예, 정답요. 721번에 정답 마이너스 8로 마무리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722번.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모두 정수이고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일 때 K가 구하라고 했어요.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래. 그러면 한 근을 알파로 두면은 다른 한 근은 2알파. 그럼 2배 되는 거 맞아요? 나머지 한 근 모르니까 베타로 잡아줄 수 있겠죠. 맞죠?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고. 3차 방정식이니까 근 3개 넣어야 되는데 나머지 한 개 모르겠으니까 베타라고 잡아주시고. 되겠죠? 그럼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 가시면 되죠. 그리고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다. 이런 문제 빠져먹지 마세요. 세 근이 모두 뭐라 그랬어요? 정수라 그랬습니다. 알파, 베타, 네, 알파, 2알파, 베타는 정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세 근이라고 잡았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세 근의 합, 이거 세 개 합해주면은 알파 플러스 2알파 플러스 베타요. 세 근의 합, 알파 예쁘게 적을게요. 자,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붙여서 a분의 a니까 5가 됩니다. 동의하시죠? 요번에 두 근의 곱해합, 두 근의 곱해합 1에 곱해주니까요 2알파 제곱, 1에 곱해주니까요 플러스 2알파 베타 플러스 이렇게 곱해주니까요 알파 베타가 되겠죠. 두 근의 곱해합은 그냥 예분의 a니까 2가 될 겁니다. 요번에 세 근의 곱, 이거 세 개 다 곱해주면은 2알파 제곱 베타가 되겠죠. 세 근의 곱은 다시 마이너스를 붙여서 예분의 a니까요 마이너스 k가 될 겁니다. 우리는 k 갖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얘를 정리 좀 해줄게. 알파 더하기 2알파니까 3알파 플러스 베타가 5가 된다는 얘기고 2알파 제곱 그대로 가시고 요거 두 개 계산되죠. 플러스 3알파 베타가 2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럼 몇 차 몇 차 연립이에요? 요게 2차고 요게 1차 연립이잖아. 그럼 1차를 한 문자로 바꾼 다음에 2차에다 대입해주면 되겠죠. 3알파 넘어가는 게 편합니다. 베타는요 넘어가니까 5-3알파가 돼요. 요거를 요 베타 자리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2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에다가 베타 자리에 얘를 집어넣어주면은 5-3알파 넘어가 주니까 마이너스 2꼴 제로 이렇게 나올 거죠. 이해되죠?
요래 분배 먼저 갈게요. 마이너스 9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제곱 마이너스 7알파 제곱 요래 분배 가니까 플러스 15알파 마이너스 2 이꼴 제로고 양변에 마이너스 1씩 곱해주면은 7알파 제곱 마이너스 15알파 플러스 2 이꼴 제로가 되고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지금 7알파 알파로 가시고요. 아래쪽에 2 주고 위쪽에 1 주면 되겠다. 둘 다 마이너스 줄게요. 마이너스 14알파 마이너스 알파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15알파 맞습니다. 얘가 0이 되는 알파의 값이요 7분의 1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되는 알파의 값이 2가 나옵니다. 얘 안 되죠. 왜요?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있는데 세근은 모두 뭐가 돼야 되는데 정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알파는 2가 돼야 되죠. 알파 7분의 1이 여기다 들어가 보세요. x의 값 근이 정수가 안 되죠. 그래서 알파 값이 2라는 얘기예요. 그럼 알파 값을 여기다 2 집어넣어주면 베타 값도 나오겠죠. 그럼 베타 값은요 5 마이너스 2, 3은 6이 되고 베타 값은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래서 베타 값은 마이너스 1 돼요. 구하는 건 k 값이기 때문에 집어넣읍시다. 여기다가 2 집어넣어서 4, 8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1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k가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k 값은 8로 마무리하시면 되니까 4번 체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 페이지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어요. 일단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 먼저 갈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요, 마이너스 a분의 1이니까 2가 되고요.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요, 그냥 예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돼요. 세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는요, 다시 마이너스를 붙여서 예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될 거예요. 요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음 문장 볼게요. 얘를 세근으로 하고 x세제곱에서 1인 3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거죠. 얘를 세근으로 합니다. 3차 방정식 작성하는 공식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x세제곱 마이너스 세근의 합 x제곱 플러스 두근의 곱의 합 x 마이너스 세근의 곱 이꼴 제로였죠. 앞에서 제가 다 해드린 겁니다. 바로 갈게요. x세제곱 플러스면 다시 마이너스 바꾸시고요. 세근의 합 이거 합해주니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그죠? x제곱 차수 하나 줄고요. 다시 부호 바꾸시고요. 두근의 곱의 합입니다. 1에 곱해주면요. 알파 베타분의 1 플러스 두근의 곱의 합이죠. 1에 곱해주니까 베타 감마분의 1 플러스 감마 알파분의 1 요렇게 되고 차수 하나 줄니까 x 플러스면 다시 마이너스 세근의 곱 이거 세근의 곱해주니까 알파 베타 감마분의 1 분자끼리 다 곱하고 분모끼리 다 곱하고 얘 이꼴 제로. 근데 x세제곱의 개수가 1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두시면 되죠. 1이니까요. 만약에 x제곱의 개수가 2라고 함부로 싸가지 없이 여기다 2를 붙이면 안 돼요. 이 전체를 취하고 2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모르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a 처리하라 그랬죠. 알겠죠? 개수가 1이니까 그냥 두시면 됩니다. 얘는 됐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얘네들만 이제 구할 수 있다면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예, 답이죠. 요게 답이죠. 요게 답이에요. 근데 지금 덜 답이에요. 왜? 요거를 숫자로 바꿔주면 완답이 되겠죠. 완벽한 답이 되고 현재는 덜 답입니다. 이건 답은 맞아요. 이거 구하러 갈게요. 분수 덧셈 뺄셈은 통분이에요. 무조건. 그러면은 얘는 잠깐만 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각계 격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얘는요 통분해야 되죠. 분수 덧뺄셈 무조건 통분이거든.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해주면은 얘가 됐다는 거는 베타 감마 더 곱해주면 되고 분자에 얘가 됐다는 거는 분자에 감마 알파를 더 곱해주면 되고 얘가 됐다는 거는 분모에 알파 베타가 더 곱해주니까 분자에 알파 베타를 더 곱해주시면 됩니다. 결국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란 얘기고요. 그럼 요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분의 요 값이 마이너스 1이네. 똑같네. 예. 똑같을 수도 있죠. 마이너스 플러스 만들고 1분의 1이니까 1 나와요. 와우, 요게 1이구나 라는 얘기죠. 이제 이걸로 갈게. 두 번째, 각계 격파하는 거예요. 요거 할게요. 통분할게. 통분해주면 알파, 베타, 감마가 되겠죠. 얘가 알파, 베타, 감마가 됐다는 거는 감마도 곱해주니까 분자에도 감마도 곱해주시고 얘가 됐다는 거는 알파가 더 곱해주니까 분자에 알파 곱해주시고 뭔 말인지 알겠죠?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될 거예요. 이해되죠? 요 값이 마이너스 1이죠.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2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요게 마이너스 2다라는 얘기죠. 마지막 이겁니다. 알파 베타 감마가 요게 마이너스 1이죠. 오케이? 이제 답 적읍시다. 이제 완답 적읍시다. x 세제곱 요게 1이니까요. 마이너스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x제곱 1 생략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1 되겠죠? 플러스 1 equals 0가 723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